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보는 시간. 월요일은 매주 킴과 함께 주식시장을 뒤집어드릴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개편하고 진짜 네. 저는 주말에 거의 뭐 쓰러져 있었거든요. 피곤하시죠? 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을 같이 하는 걸 제가 저희 첫 방송이었으니까 그렇죠. 모니터를 했는데 네. 농담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아, 괜찮습니다. 자체적으로 삐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후 방송, 타 방송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내상을 입다 보니까 예, 그 다음 방송에 차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 예, 후기가 네. 권미란 앵커는 원래 그렇게 농담을 안 받아주는 앵커냐.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네, 특히 뭐 혹시 주식하시다 요즘 물리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네. 또 드리고 싶은 얘기 다 압축해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지난주에 질문을 열심히 해봤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로 시장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화면 확인하시죠. 실적 시즌 개막 관전 포인트는 네, 정말 중요한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와, 시장에서 2차 전지 아니면 주식으로 취급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한계 1년차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SH 초님께서 오늘은 줍줍날 줍줍하시겠다고 네. 하시네요. 네, 언제든지 뭐 시장은 줍줍해야죠. 줍줍하던데 오늘은 무슨 이슈가 저게 필요가 있습니까? 네, 이슈 필요 없고요. 그냥 2차 전지 아니면 계좌 보지 말아야 되는 날 이렇게 정리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와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잘 아는 에코프로 네. BM 그룹의 현상이겠죠. 지금 이게요. 제가 4월 말까지 개장 방송하면서 네. 그때도 개장할 때 에코프로 왜 이럽니까? 하락하다가 네. 확 급등하고. 근데 그 가격대가 40만 원대였는데 지금 60만 원대더라고요. 50% 올랐네요. 네.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에코프로 그룹들. 근데 이제 일단은 뚜껑을 열어볼 게 내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먼저 보통 저희가 삼성전자 하고 그다음에 LG전자 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누굴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 흔드는 회사들이 에코프로 그룹들이죠. 바로 내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같이 실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어떤 식을 해석을 하겠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이죠. 그런 쪽에서 내일 실적을 봤는데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눈높이가 여기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이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지가 이제 제일 관건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눈높이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정도 눈높이에 맞춘 실적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래서 올랐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보다 못 나오게 됐을 때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차익명을 나오겠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와야 주가에 대한 동력들이 더 세지는데 네. 그걸 앞두고 주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를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으니까 네, 에코프로 관련된 쪽은. 근데 이런 내일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알고 조금 더 움직임이 크다란 쪽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지금 이번 실적 발표 때 1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초토화되는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나마 괜찮은 쪽이 2차 전지, 자동차 두 가지 섹터 빼고는 전혀 기대감이 지금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데 그보다 선전하느냐, 기대감이 이만큼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으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좋다는 거 알고 주가가 이만큼 움직였던 것들 감안해서 지금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무엇보다 진짜 기대감도 높고 우리나라 수출도 이끌어가고 또 우리나라 산업으로서 정말 엄청난 또 고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면모의 배터리도 중요하고요. 네. 자동차도 역시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 시점
도래했죠. 네. 그동안 좀 사실 주가가 그리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네.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대형주는 그랬었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또 랠리 보였던 종목들이 꽤나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실적의 포문을 열어줬는데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이 예상대로 나왔고 네. 또 감산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도 사실은 실적 시즌에 나쁜 실적 내놓고 주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금 세 번째, 3~4번 그렇게 실현이 됐어요. 그렇죠. 나쁜 뉴스가 좋은 주가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모습이 실현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냥 하나죠. 감산을 고백하다 보니까 실적은 go back. 안 받아주잖아요. 거 보세요. 받아주지 않는 거 보고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백? 예, go back. 제 농담을 이해 못 해가지고. 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는 거 보고 네.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우인 시장 쪽에서 네. 내가 감산을 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쭉 보니까 원래는 그냥 밀고 가려고 하다가 워낙 또 이제 여러 가지 업황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절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느껴지면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삼성이 이랬던 게 네. 200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때도 거의 적자 났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금융위기 왔잖아요. 지금 거의 금융 위기급이죠. 그렇죠. 복합위기급이죠. 현재 네네. 경제가. 그만큼 미국의 은행들 망한다는 얘기는 거의 그런 식의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거죠. 액션을 빠르게 취해서 뭔가 더 이상 번지는 걸 막겠다라는 의도가 크다 보니까 매뉴얼화돼 있다는 게 차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일단 삼성전자 쪽도 당연히 이제 감산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감산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 많습니다. 근데 절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적어도 아직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브레이크를 밟은 이상 가격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디램 가격에 대해서 더 이상 위축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는 높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나도 서버를 지금 데이터 센서를 운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문을 다시 선주문화하겠죠. 네. 이렇게 하는 큐가 살아나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 위축세가 본격으로 온다고 해서 그런 선주문하는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수요는 그러면 예정대로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래는 가장 좋은 게 P도 올라가고 Q도 같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가구간이 나오게 되면 지금 업황들은 빨리 당겨올 수가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생각했던 것보다 바닥은 바닥인데 살아나는 게 좀 늦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관련된 쪽은 수요단에 대한 변화들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수요단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새로운 영역 쪽에 들어가고 있는 뭐 AI부터 뭐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는 여전히 할 일은 많겠다라고 보게 되면 장기적인 수요는 아마 여전히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트리거가 뭐가 들어오고 있느냐 요거는 또 조금 더 체크해야 되겠죠. 네. 네. 이런 가운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부진한 수요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네. 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고 관리도 지난해 선제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전 분야에서 어떤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 보여줬다. 이 밖에도 뭐 전장 쪽의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또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미 있는 실적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전은 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하면 아직까지 가전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브제. 냉장고 이제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무늬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삼성도 잘 만들고 LG도 잘 만듭니다. 네. 그 스마트폰 터치하게 되면 색깔 바뀌는 거 그거 맞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불빛도 바뀌고 네. 색깔도 예쁘게 네, 아예 네, 네. 그 강판 종류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강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되게 미묘한 소재인데 예쁜 소재예요. 네네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 만들어내니까 가전 쪽을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면서 사람의 필요성을 창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맞아요.
주부님들 많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창조돼 정말. 그렇죠? 아침에 이제 남편 보내고 아이들 쭉 다 보내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데 사진 한번 또 찍고. 그렇죠. 집에 네. 이제 오늘 무드는 비가 오는데 약간 좀 이런 거 바꿔와야겠다. 그런 음악 틀고. 분들을 충분히 또 감성들을 터치하는 요게 맞아요.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중요한 변화라긴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가계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남편 월급 안 올라. 근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폭발적인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나 변화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아니겠죠. 근데 L전자를 바라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전 쪽을 생각하게 되면 원래 그냥 잘했던 쪽 유지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전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거기다 더 밸류를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자동차 관련된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항상 전장 부분에 수주가 뭐 80조, 100조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동차 출하량이 쭉 올라오기 시작해야 거기서 연결돼서 매출로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아니면 또 전기차 쪽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쪽도 갖고 와야 거기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빠르게 이제 받은 수주가 연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L전자도 나도 전기차나 아니면 지금 내연기관차도 지금 보게 되면 전장 부품이 점점 더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도 어떻게 보면 ADAS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LG전자 쪽은 좀 더 기회는 많겠죠. 네. 근데 가전에 대해서 발목 잡는 실적은 일단 저희가 좀 보면 안 되겠다. 자동차 쪽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LG전자가 포트를 잘 짰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성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죠. LG가 좀 선제적으로 정말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 로봇도 먼저 손을 댔었고. 그렇죠. 근데 예. 아직 뭐 성과가 크게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로봇 분야는요? 네? 어떤- 로봇이요, 로봇. 네. 네. 로봇. 네. 이쪽은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영어 공부하시나 봐요, 요즘.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쪽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시기를 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보니까 시제품하고 다 그쵸.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시제품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모델 솔루션 회사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시제품이 얼만큼 돼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탑스로 가서 이제 제품이 직접 나오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로 LG도 똑같습니다. 갔다가 로보스타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제품은 거의 모델 솔루션 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량이나 판매에 대한 플랜까지 어느 정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네. 먼저 대비는 삼성 쪽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또 협업하는 이제 인탑스는 제조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연결되다 보면서 어떤 글로벌 변화를 이끌 것이다. 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윤곽이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거겠죠. 네. 올해 초에 CES 2023에서도 가장 큰 전시장을 차지한 게 바로 삼성전자였고 그 삼성전자가 정말 차별화된 새로운 고객 경험 UX 네. UX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었는데 이 우리 생활 속의 변화, 네. 로봇이 들어오는 부분은 삼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연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삼성전자, LG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LG전자라는 IT 기업, 전장을 품은 IT 기업까지 다 일장일단이 있고 특히 LG전자 얘기를 하실 때는 시장에서 그만큼 밸류를 더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나 또 미국장이나 어느 정도 저항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실적 네. 발표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실적을 보면서 밸류를 더 줄까 말까. 우리 밸류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주가?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 만큼 1분기에 대한 프리뷰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1분기는 딱 그겁니다. 실적 안 좋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실적에 네.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눈높이 대비해서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 그거마저도 안 좋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안 좋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이 낮아진 실적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유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구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그러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반응은 나오겠죠. 근데 작년 그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구조 쪽에서 저점에서 좀 올라왔는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조금 좋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를 좀 인식을 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전망을 볼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일단 중국도 상대적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고 미국은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개선 요인을 봐야 주가적인 탄력을 보이겠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눈높이에 따른 변화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다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는 뭐 한 2020년, 21년 오면서 나왔던 변화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최악의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거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런 때서 오히려 성장을 보이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더 부각을 받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더 그런 측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다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섹터들은 좋아라고 하는 2차 전지나 자동차도 좀 아쉬운 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각을 받을 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동차 쪽은 그거죠.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IRA 법안을 통해서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죠. 지금 나오는 차들은 벌써 전기차들은 한 3월 달 나오는 데이터 보니까 전기차의 속도가 못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좋아 보이는 SUV 쪽이나 지금 그동안 강자였었던 쪽에서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현대 기아차 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로 넘어갈 텐데 IRA 법안을 통해서 판매량 저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싶은 섹터가 이쪽인데 여기서 성과가 안 나온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아쉽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못 낼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게 물론 변화가 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현대차 그룹을 네. 전기차 브랜드로 안 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브랜드로 봤었을 때 또 하나 걱정이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인하합니다. 그렇죠. 네.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러면서 네. 이게 누구를 지금 타겟을 맞추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다 전기차로 쓸 거야. 뭐 지금 보니까 2027년까지 뭐 67%, 뭐 2030년까지 67% 끌어내겠다고 하게 되면은 또 정책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대세니까 약간 느낌이 삼성전자가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죠.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리드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쪽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경쟁자들을 계속 압박하려고 하는 현상들. 그래서 여전히 전기차는 북미 쪽은 우리야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뒤에 나머지 회사들을 추격하는 거를 좀 막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거기서 현대차도 지금 IRA 법안 쪽에 수혜를 못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정체를 받는데 제가 보기엔 딱 하나 이게 확인되게 되면 현대차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플릿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플릿, FLET 영어예요. 리스, FLET? 예, 리스차. 아, 예, 리스 관련된 쪽에 그걸 플릿이라고 해요? 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리스차라고 하면 될 걸. 리스차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그쪽에서 나와서 이번에 이쪽을 포함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현대차 그쪽에 강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30%대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성과가 나서 아예 보조 법안 성과 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공격적인 영업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거기서 성과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리스차나 아니면은 그런 공유 차량 쪽에서도 내가 써봤는데 현대차 괜찮네라고 하게 되면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바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네.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로 정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서 격상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예. 예, 그때쯤 되면은 거의 이제 전동화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라는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의자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의자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개개인 살은 계속 뱃살은 계속 나올 텐데 네, 좀 움직여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또 자동차란 개념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바뀌겠죠. 그거는 또 앞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예,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빌리티의 변화 또 UAM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어떤 항공의 변화 이런 것도 앞으로 갈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만큼 저희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멀지 않았네. 그러면 이제 주가도 관련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네. 네, 정말 그야말로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저는 UAM이 날아다니는 걸 조만간 보게 될 거라는 게 아직도 사실 실감은 그렇죠. 안 나는데 이렇게 미래와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실적 시즌의 분위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어떤 관심주나 트레이딩 전략 전에 실적 상향 조정 업종과 하향 조정 업종 가운데 혹시 포인트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네.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쪽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차별화가 돼서 가는 곳만 갑니다. 거기다가 또 눈높이 높아진 쪽만 가다 보니까 그게 실적 발표하고 약간 흔들리는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어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실적이 부진했던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쪽을 챙겨봐야 되는데 그쪽이 탄력이 강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움직이는 쪽을 보되 좀 많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챙겼다가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 시점이요? 네. 예. 네.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챙길 게 있으면 지금 현재 또 잘 챙기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오늘 하신다면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딱 그거밖에 없죠. 20% 올라갔는데 여기서 따라가야겠느냐. 요 문제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뭐 오늘 거의- 개장 전에도 포스코 홀딩스 사야 되나요? 뭐 주변 분들이 네. 이런 거 질문하시는데 갭 상승하고 바로 또 양봉을 크게 내버리네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수직 계열에 된 국내 업체 쪽에서는 일단 세 개로 봅니다. 에코프로, LG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안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주가는 알아서 갈 테니까요. 근데 그런 쪽에서 왔었을 때 요즘 많이 부각받는 게 두 개인데 네. LG화학은 아무래도 화학 쪽에 대한 분위기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와도 연결시키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데 그거 살아나면서 분위기 나온다 그러면 우리 LG화학도 충분히 부각받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킴과 함께 김민수 대표님은 네. 현재 배터리, 반도체 혹은 그 외 네. 중에 오늘 혹은 이번 주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다면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한 말씀 남겨주시고 정리할게요. 네, 단기로는 여전히 2차 전지고요. 좀 길게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훨씬 더 세팅하기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지금 얘기해봐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력이 가속화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안 사셨으면은 차라리 여기서 달아도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실적 보고. 네, 에코프로 실적 보고 그 다음에 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길게 보게 되면 반도체 세팅하자. 다음 주에는 혹시 반도체 쪽 특집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네, 여전히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배터리에 좀 더 붙어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세팅은 다음 주에 네,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